모두가 그냥 지나치던 그 밤 누군가 그녀를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때 조용히 그녀 앞을 막아서며 숨을 몰아쉬던 한 남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그녀를 울게 했고 그 눈빛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다양한 도시를 오가며 살아왔어요. 저희 가문이 항공 엔진 사업을 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회의나 출장을 따라다니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욕에 온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차 온 출장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전용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운전기사도 있고 모든 일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죠. 하지만 그날 아침 문득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었죠. 각자 다른 생각을 안고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들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운전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뉴욕 지하철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엔 길을 헤맬 뻔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컨퍼런스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날 회의는 항공 엔진 기술 발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 가문이 오랫동안 관련된 분야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윈저라는 성씨를 들으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뒤풀이 자리로 향했지만 저는 조용히 빠져나왔죠. 호텔로 돌아가서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지하철을 타보고 싶었어요. 밤의 뉴욕은 낮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낮에 왔던 경로와 달랐어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 좀 더 한적한 구역을 지나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제가 걸음을 늦추면 그 사람도 함께 느려지고 빨리 걸으면 그 사람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뒤에서 계속 찰칵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한 뒤였죠. 뒤돌아볼까 하다가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따라 내려왔어요. 이제는 확실했어요. 분명히 저를 의도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요. 지하철 통로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어요. 중간중간 조명이 어두운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구간도 있었죠. 저는 점점 더 빨리 걸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발소리도 계속 들려왔고 가끔씩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뭔가를 찍는 소리도 났거든요. 그러다가 한 구석진 곳에서 제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앞쪽은 공사 중이라는 표시판이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죠. 그때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꽤 큰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뭔가 중얼거리면서 계속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만 있었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 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시아계 남성이었죠. 그 남자는 쓰러진 사람을 확인한 다음 제 앞을 막아서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괜찮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어요. 쓰러진 남자를 보니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급하게 회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죠. 저는 그 아시아 남성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했는데 그는 경찰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한 결과 그 중년 남자는 저희 가문과 관련된 기사를 쓰려던 파파라치였어요. 불법적으로 저를 스토킹하면서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구해준 그 남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나누지 못했죠. 마지막에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정말 괜찮겠냐는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전담 경호원을 배치해줬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솔직히 답답했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포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꾸 떠오르는 건 그 남자였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던 그 순간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윈저라는 성씨나 가문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걱정해주는 시선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물어봤지만 특별한 신원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 도움을 준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날 밤 지하철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맞나요? 그 남자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많이 놀라셨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오히려 그게 더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그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경호원과 함께 다니고 있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털어놨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 머무는 남은 일정만이라도 경호원처럼 함께 있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불안했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그의 웃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어요. 이도현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알았죠.
한국 사람이고 현재 뉴욕을 여행 중이라고 간단히 소개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회사에서 배정해준 경호원도 있었지만 이도연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다녔어요. 마치 정말 전문 경호원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중요한 VIP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어요. 항공업계 관련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이도연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물론 정식 초대받은 건 아니었지만 경호원 자격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조금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가 있으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리셉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도연을 위한 자리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의 테이블이었죠. 그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싶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가끔씩 이도연 쪽을 힐끗 보면 그도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정말 전문 경호원 같았어요.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흥미롭네요. 이런 자리가 어떤 건지 처음 봐서요. 그의 솔직한 대답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도연과 함께 갔어요. 레스토랑 측에 미리 연락해서 그를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죠.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그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편해야 저도 편했거든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가끔씩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손님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왠지 평화로워 보였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함께 호텔로 돌아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는데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때 이도현이 갑자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 오랜만이라 좋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요. 전에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을 하셨나요? 비슷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간 동안 저희는 거의 매일 함께 했어요. 회의에 갈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쇼핑을 할 때도 그가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경호원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이상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도연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커피를 사다 주고 추워 보이면 따뜻한 곳을 찾아주었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센트럴 파크를 걷고 싶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싶었거든요. 이도연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공원에서 걸으면서 저는 그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어요. 날씨 이야기, 뉴욕의 첫인상, 좋아하는 음식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이 정이 많은 곳이에요. 음식도 맛있고요.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정말이요? 좋은 곳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뉴욕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이 짧은 인연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에 저는 이도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에게서 받기만 했다는 걸요. 그는 저를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배려해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진 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데 저는 그저 받기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이도현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감, 그리고 그가 건넨 작은 배려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줬지만 난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도현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번에는 제가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에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이도현은 조금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기만 했던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뉴욕에서 가장 좋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저는 그를 고급 정장 매장으로 데려갔어요. 사실 며칠 동안 지켜보니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이 여행용 간소한 것들 뿐이었거든요. 정식 레스토랑에 가려면 적절한 옷이 필요했어요.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그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매니저와 상의해서 몇 벌의 정장을 준비해뒀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피팅룸에서 나온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정장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떠세요? 정말 잘 어울려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는 거울을 보면서 조금 어색해했지만 나쁘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레스토랑은 맨해튼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번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더 이상 경호원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식사를 즐기는 사이였거든요.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이도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요. 저도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식사한 건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보통은 비즈니스 식사이거나 가문의 의무적인 만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도현과의 시간은 달랐어요. 아무런 목적이나 의무감 없이 그냥 순수하게 즐거웠어요. 식사하면서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뉴욕에서의 경험, 각자의 고향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이도현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운동선수였어요. 유도를 했죠. 유도요? 멋있네요. 국가대표까지 했었는데 부상으로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사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운동선수 시절이 그리우세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분명히 좋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그의 솔직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요. 다음 날 저는 더 특별한 계획을 준비했어요. 개인 요트를 빌려서 함께 허드슨강을 따라 크루즈를 즐기는 거였어요.
이것도 제가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일 중 하나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과하지 않나요? 이도현이 요트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요트에서 바라본 뉴욕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햇살이 물에 반짝거리고 있었죠. 이도현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말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요트를 탄 건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보통은 비즈니스 목적이거나 사교적인 모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전히 즐기기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요트 데크에 앉아서 간단한 차를 마셨어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가끔씩 바다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웃고 있네요. 이도현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네. 지금 웃고 계세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그 말을 들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을까요? 그런가요? 요즘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를 만난 것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후 저희는 로비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어요. 내일이면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새로웠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되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도현 씨. 네. 혹시 한국에 돌아가서 뭘 하실지 정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디가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면 당황스러워요. 저도 갑작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도현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시간을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은 끝났어요. 저는 방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그가 제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워할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제 마음은 전했으니까요. 이제는 그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에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어젯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의 답을 기다리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였어요. 정말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도현은 저의 비공식적인 보안 책임자이자 일정 매니저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어시스턴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함께 했죠. 처음 한 달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잠깐 돌아갔다가 런던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를 위해 런던 시내에 좋은 아파트를 구해뒀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편해야 저도 편했거든요. 일을 함께 하면서 저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운동선수 출신답게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했어요.
제 일정을 정리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심지어 출장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주었죠. 이런 일도 잘하시네요. 운동할 때 계획 세우는 걸 많이 해봐서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성실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중하고 배려심 깊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해진 모습이었죠. 두 번째 달부터는 함께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파리, 취리, 도쿄까지 다양한 곳을 함께 갔죠. 그는 정말 훌륭한 동반자였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챙겨주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저를 보호해 주었거든요. 세 번째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제 감정에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그와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 달에는 더 확실해졌어요. 그가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아쉬웠거든요. 며칠 동안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일주일 정도만 쉬고 올게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뭔가 허전했거든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다섯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매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런던 외곽에 있는 제 개인 저택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가 내일 일정을 정리해주고 있었죠.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재미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이요? 네,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마음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좋죠. 저택의 라이브러리에서 저희는 마주 앉았어요. 조용한 공간에 부드러운 조명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편안했어요. 와인을 몇 모금 마신 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도현 씨. 네.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사실 당신이 처음 저를 지켜준 그날부터 제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니까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어요. 이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올리비아 씨,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 역시 용기를 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네, 이제는 정직하게 지내요. 그날 밤부터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일에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어요. 오히려 더 호흡이 잘 맞았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일의 효율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이도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특별한 출장이 있어요. 제가 말하자 그는 조금 의아해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전용기에 오르기 전 저는 그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맞춤 제작된 고급 유니폼과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새로운 직책이 적혀 있었죠. 헤드 오브 프라이버 시큐리티 언드 글로벌 아퍼레이션즈. 그가 명함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제 살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살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죠. 이도연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용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이 정말 작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았어요. 이도연이 제 옆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단순한 동료나 고용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가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날 밤 지하철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